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딱 10년의 교육 경력을 채운 새내기라고 우기고 싶은 소리초 교사 문준영입니다. 네, 제가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영아, 딱 10년만 일해봐. 교육 경력 10년이 되는 순간 아마 큰 변화가 찾아올 거야. 네, 이게 긍정적인 변화일지 부정적인 변화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10년을 딱 마주한 지금 이제 아마 선배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 볼 거라는 말씀을 애들로 표현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고민 덕분에 오늘 선생님들과 여기서 우리들의 교육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류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너무 딱딱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인류세라는 키워드 뒤에 숨어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급 특색 활동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선생님만의 학급 특색은 무엇이세요? 사실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학급 특색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수업 준비한다고 허둥지둥, 학교 일한다고 허둥지둥, 또 그때는 왜 대학원에 꽂혔었는지 교사 전문성을 신장해야 된다고 허둥지둥. 그러다 보니 저와 제 주변에서만 늘 신경을 썼지 실상 우리 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 저를 한번 이제 탕 하고 뒤흔들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일정 연수 때였습니다. 그때만큼 우리 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사로서 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뭘 하면서 도대체 1년을 보냈을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뭘 배우고 뭘 담아갔을까? 그런 고민이 많아지면서 1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좀 즐겁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서 또 저를 한번 탕 뒤흔들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이자 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준영아, 교사가 수업만 하는 걸까?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아이들의 경험은 곧 배움이잖아.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아이들이 문준영이라는 선생님의 학급에서 함께하면 어떤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을까? 문준영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말 평소에는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뭘 자신 있게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내린 결론이 저는 발명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제가 발명 교육을 좋아하는데요. 최소한 우리 반에서 함께하는 아이들이라면 주변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1개씩 정도는 꼭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뒷부분, 발명이 아니라 알파입니다. 알파. 두 번의 탕을 겪은 후에 학기 초가 되면 항상 아이들과 올해 우리 반에서 특별히 더 함께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이들과 올해도 배우고 싶은 키워드를 뽑아봤었는데요. 사실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디지털 문화에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는 SW나 AI 같은 주제를 뽑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후위기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싸,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마침 작년부터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심사가 동일하다. 이거는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반 학급의 특색의 키워드를 기후위기로 잡았습니다. 학급 특색 활동은 사실 연간 단위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선 해당 내용을 교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배움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 연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하잖아요. 기후위기도 제가 물론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걸 주제로 1년 동안 아이들과 풀어나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대 반 혹은 두려움 반으로 기후위기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인류세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인류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서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인류세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이전에는 급격한 이 환경 변화가 자연에서 비롯된 경우가 흔했죠. 빙하기나 큰 화산 폭발이 됐다거나 이런 자연현상이
지구 전체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시대를 구분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을 우리가 홀로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홀로세를 넘어서 인류세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가 자연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인류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인류세라는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간단히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실까요? The facts are clear. Big changes, accelerating changes due to humans. And you can also apply a name to the changes in the world, Anthropocene. 네, 인간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지구, 인류세를 이야기할 만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간들,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 물음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올해 1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총장실의 TV와 교과서 속의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두 사진에서 공통점이 보이세요? 네. TV도 맞습니다. 지도도 모두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 자신이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도가 거꾸로 된 이유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바다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비전을 세우고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 건데요. 앞에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죠. 저는 이 두 가지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적절히 혼합해서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과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교육을 그리기 위해서 생각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영어로 질문을 하면 영어로 답해 주세요. 영어 잘 하시죠?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How are you? 네, 그렇죠. 나도 모르게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지금 입속에서 아마 되새기고 계실 거예요. 참 익숙함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육하 원칙도 다 아시죠? 아마 기계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맞습니다. 그동안 이거를 뭐 깨보려고 하거나 흔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혁신을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는 육하 원칙을 뒤집어서 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언제 누가의 순서로 학급 특색 활동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왜? 저는 아이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민이 되어야 될지, 왜 환경과 공존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환경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교육 현장을 많이 어렵게도 했지만 또 원격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사회 흐름에 맞춰 우리 아이들의 관심이 꽂힐 수 있는 것, 거기서 해답을 디지털 생태시민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무엇을이네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내가 왜 이 활동을 특색으로 잡았는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마친 다음 그럼 실제로 무슨 활동을 하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1년 12달을 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이라는 상징성을 두고 한 달에 한 개 프로그램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2가지의 디지털을 활용한 생태시민 수업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환경 수업도 해봤고요. 블루투스 스피커에 아이들의 환경 운동에 대한 목소리도 담아서 연설도 해보았습니다. AI 프로그램 이용해서 환경송도 제작을 해보고 환경 포스터도 만들어봤고요. 로봇을 활용해서 직접 분리배출도 해보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저의 회복 프로젝트였습니다. 씨앗 은행이 열리지 않으려면 수업이었는데요.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즐겁게 시드볼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드볼트가 기후위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후위기가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위기라는 말 때문에 아이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 교육과 연계해서 정말 즐겁게 아이들이 전혀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네요. 처음 제가 생각을 뒤집었던 것처럼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꼭 수업을 교실에서만 해야 할까? 아니죠. 이제 언제 어디서의 개념을 벗어나서 메타버스, 구글 사이트, 이학스터, 줌 등을 활용해서 시공간적 제약이 없이 수업을 실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가 남았네요. 누구를 가르쳐야 할까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수업에 대한 흥미가 높고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저희는 즐겁게 1년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세를 넘어 인류세를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환경과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이 일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한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교실을 벗어나 스스로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게 재밌었어요. 환경송을 만들 때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고민해서 좋았어요. 친환경 미래 도시를 내 손으로 만들어 보니까 신기했어요. 메타버스에서 씨앗 금고가 열리지 않아야 하는 마음에 공감한 활동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의 울림이 들리시나요? 저희 반 아이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1년 특색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그레타 툰베리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고민과 노력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할까 고민해 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짧게나마 내년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